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단 2주. 33 신부 엘레나에게 내려진 이탈리아 병원의 잔혹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담낭암, 대장암 진단. 20년을 함께한 소꿉친구 남편과 그녀는 치료 대신 마지막 이별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러 도착한 대한민국에서 그녀는 오히려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단 한 문장으로 그녀의 운명을 뒤집었습니다. 이건 암이 아닙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유럽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이탈리아의 판단을 한국이 완전히 뒤엎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탈리아 공영방송 IAI, 영국 BBC, 미국 CNN까지 보도하며 한국 의료의 기적이라 칭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왜 한국에서는 가능했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 의료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의료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해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제 업무상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지만 이 부부만큼 제 가슴을 울린 사연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 시에나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 루카는 35, 아내 엘레나는 33.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 함께 뛰어놀던 사이에서 중학교 땐 서먹한 사춘기를 함께 겪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루카가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할 때 엘레나는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루카는 시에나 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일했고 엘레나는 지역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함께 보낸 두 사람은 3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평생 함께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혼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부를 처음 만난 건 그들이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의 한 대학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던 이탈리아 의료기관의 요청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이탈리아어로 대화하는 부부를 발견했고 직업적 습관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루카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마워했고 엘레나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후 제가 그들의 통역을 자원하면서 저는 이 부부의 놀라운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간호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 찾아온 이상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결혼 준비에 바쁜 나날들 속에서 가끔 느껴지는 복부 불편함을 단순한 스트레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시에나 대성당에서 서약을 나누던 그날, 엘레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자와의 결혼. 그보다 더 확실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신혼여행은 그리스 산토리니로 정했습니다. 에게해의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행 마지막 날, 엘레나는 호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던 것입니다. 급히 현지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마자 정밀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같던 신혼여행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뒤 엘레나가 찾아간 곳은 자신이 근무하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검사하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초음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담당 의사가 엘레나와 루카를 진료실로 불러들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담낭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대장에도 의심병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를 장담하기 어렵고 이미 진행된 상태라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6달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루카는 엘레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2주 만에 그들의 미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엘레나가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 당신과 함께 세상을 보고 싶어. 루카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면 차라리 병실이 아닌 세상 어딘가에서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만난 이 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엘레나와 루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루카에게서 그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저 서로의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축하 화환들이 아직 집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으로 만들려던 계획도 멈춰버렸습니다. 엘레나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70이 넘은 두 분은 딸의 결혼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20년을 함께한 루카라는 믿음직한 사위가 있어 안심하셨던 분들입니다. 루카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던 사이였고 아이들의 결혼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쁨이 채 2달도 되지 않아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엘레나의 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루카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엘레나를 껴안았습니다. 루카의 어머니는 친딸처럼 아꼈던 엘레나를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무력했습니다. 의사도 부모도 남편도 그 누구도 엘레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가 근무하던 병원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동료들, 그녀와 함께 일하던 의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유명 병원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암 환자를 봐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행된 담낭암과 대장암의 예후가 어떤지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몇 달 더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병실에서 구토와 탈모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엘레나와 루카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추억을 되새기고 함께 앞으로의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루카가 조용히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 엘레나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유럽에는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은 언제든 갈 수 있으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 루카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첨단 장비, 친절한 서비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루카는 엘레나에게 그 기사를 보여주며 한국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사진, 한복을 입은 사람들, 현대적인 병원 건물들. 엘레나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엘레나는 치료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루카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게 그녀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 달 후 출발하는 서울행 직항편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엘레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울었지만 엘레나는 웃으려 노력하며 멋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엘레나는 루카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루카는 말없이 아내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준비하기 위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엘레나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공항 자체가 마치 거대한 미술관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친절한 안내 표시, 곳곳에 놓인 예술 작품들. 이탈리아의 오래된 공항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루카는 짐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엘레나가 화장실을 찾으려 하자 한 여성 직원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엘레나는 버스 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약했던 호텔은 명동 근처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엘레나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루카는 아내가 쉬도록 커튼을 쳐주고 옆에 누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잔 후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거리 음식 냄새, 여러 나라 언어가 뒤섞인 소리. 모든 것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엘레나는 루카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호객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게 직원이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본조르노. 두 사람은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리 한쪽에서는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붉은 소스에 담긴 떡,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 엘레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루카가 말했습니다. 먹어볼까? 두 사람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맵다는 표시를 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루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엘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웠습니다. 정말 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쫄깃하고 묘하게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루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밝게 빛나고 한강에 비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엘레나와 루카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들의 불빛,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들의 행렬.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루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상해. 죽으러 온 건데 자꾸 살고 싶어져. 루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답 대신 그저 더 세게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이탈리아에도 편의점이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 있고 온갖 종류의 음식과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과자들.
엘레나는 마치 아이처럼 이것저것 집어들며 신기해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친절하게 전자레인지를 돌려주며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편의점 음식을 펼쳐놓고 늦은 야식을 먹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엘레나와 루카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물들,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 동대문의 활기찬 시장.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아무도 앉지 않았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 근처의 지저분한 버스 정류장을 떠올렸습니다. 이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녹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 붓글씨로 이름을 써주는 할아버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엘레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왠지 평온해 보여. 루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뒤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엘레나와 루카는 청계천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인공 하천으로 시민들이 쉬어가는 평화로운 장소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경 두 사람은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시원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로 위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물길을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벤치와 조형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라 엘레나는 조금 배가 불렀습니다. 명동에서 먹은 비빔밥이 생각보다 양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 산책하기엔 완벽했습니다. 루카는 아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들을 보며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막 건너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루카가 깜짝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엘레나! 엘레나! 루카가 다급하게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의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담낭 부위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 통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쓰러졌을 때와 똑같은 통증이었습니다. 루카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책하던 한국인 노부부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엘레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손을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생수병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영어로 루카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가 암 환자라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 구급차가 올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엘레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루카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루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와주었던 한국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루카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기저질환이 있는지.
루카는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담낭암과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탈리아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그는 계속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즉시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루카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그는 루카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냐고, 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루카는 남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은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았고 활력 징후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루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부인이 암 환자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검사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루카는 잠시 멍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담낭 종양의 경우 초음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직 검사와 정밀 영상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카는 망설였습니다. 엘레나가 원할까요? 아내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않기로 남은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검사를 받는다는 건 그 결심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엘레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낮에 의사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엘레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당신이 원한다면.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종합검진센터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차와 커피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친절하게 영어로 검사 순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카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엘레나는 이 검사를 받기로 한 것을 조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데 굳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루카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혈액 검사였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체열을 했고 아프지 않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도 간호사였기에 이런 검사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상의학과 기사는 모니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받았던 검사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확인하는 느낌이었습니다. CT 촬영도 진행되었습니다. 조영제를 주입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계들이 자신의 몸속 종양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악성 종양, 진행된 암, 시한부.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담당 의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통은 며칠 후에 결과를 듣게 되는데 의사는 곧바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루카와 엘레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부르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는 뜻일까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두 사람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낭 부위에 종양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크기는 약 3cm 정도. 하지만 여기서 의사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형태가 전형적인 악성 종양의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주변 조직으로의 침범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루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상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양성 종양이나 염증성 용종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레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진단을 받았다고 시한부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엘레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조직 검사를 하셨습니까? 엘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초음파와 CT는 찍었지만 조직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사가 영상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상만으로 암을 확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6개월만 사신다고 단정하십니까? 이건 단순 용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엘레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루카는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담낭 종양의 경우 초음파상으로는 악성과 양성을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염증이 동반된 경우 악성 종양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을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레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의 의사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맞다고 시한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 의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제안했습니다. 복강경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고 동시에 조직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악성이 맞다면 추가 치료를 논의할 수 있고 양성이라면 그걸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회복 기간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가 엘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오진이었을까요? 혹시 자신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걸까요? 엘레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성이 있나요?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확인해봐야 안다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엘레나와 루카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을 받아보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엘레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이틀 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엘레나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날 때만 해도 자신이 한국 병원 수술대에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엘레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루카는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레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루카는 문 앞에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루카는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9시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하지만 루카에게는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우연히 병원을 방문했다가 루카를 만났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루카는 반가워하며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통역사로서가 아니라 같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루카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다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말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되었습니다. 루카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걷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 수술실 위쪽에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루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시 후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루카는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통역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의사는 우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출혈도 거의 없었으며 회복 상태도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루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악성이 아닙니다.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얼른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루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담낭의 종양은 염증성 용종이었고 대장의 병변도 단순 폴립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모두 제거했으며 재발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필요 없고 정기적인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러 한국에 왔던 여인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시간 후 엘레나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루카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레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순간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이 실패한 건가? 더 나쁜 소식을 들은 건가? 하지만 루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암이 아니었어. 양성이었어. 당신은 괜찮아. 엘레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암이 아니라고. 시한부가 아니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루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의료 통역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엘레나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었기에 상처도 작았고 통증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엘레나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엘레나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었습니다. 의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하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이탈리아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꼭 오라고 자신이 직접 시에나를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엘레나와 루카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죽음의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루카가 엘레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신혼여행 시작이네. 엘레나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응, 두 번째 신혼여행.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별 여행으로 시작했던 한국행이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엘레나와 루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별을 준비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퇴원 후 며칠간 호텔에서 쉬다가 엘레나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창밖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밑으로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의 물줄기,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모습. 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자 360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졌습니다. 엘레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루카가 옆에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타워 아래에는 사랑의 자물쇠를 거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새긴 자물쇠를 걸어둔 곳이었습니다. 루카는 기념품 가게에서 자물쇠 하나를 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름을 새겼습니다. 루카와 엘레나, 그리고 날짜. 그런데 엘레나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국이 준 두 번째 인생이라고 이탈리아어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물쇠를 난간에 걸고 열쇠는 던져버렸습니다. 영원히 이곳에 남을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갔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에 엘레나는 놀라워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들판이 펼쳐지고 터널을 지나면 또 다른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운대 해변에서 엘레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바다는 있지만 이곳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부산 여행에는 동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 앞에서 찍은 사진, 자갈치 시장에서 해산물을 먹는 사진,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앞에서의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엘레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엘레나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한 요리 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체험 수업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인 강사는 친절하게 재료 손질법부터 조리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레나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배웠습니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고 금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엘레나는 이탈리아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말에는 경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천년 역사의 고도, 신라의 수도였던 곳, 불국사의 웅장한 건축물, 석굴암의 정교한 석조 예술. 엘레나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성당들과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서양과 동양, 두 문명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대릉원에서는 곱은 사이를 걸으며 조용히 사색했습니다. 천년 전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엘레나는 자신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탈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엘레나는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한복 인형, 전통차 세트, 한국 화장품, 고추장과 김치.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두 사람은 담당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검진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는 엘레나의 상태를 확인한 후 모든 게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 후 검진 일정을 잡아주며 이메일로 연락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엘레나는 의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언제든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사람과 함께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 한국식 고기 구이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함께 나눴습니다. 루카는 제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통역을 도와준 것뿐만 아니라 힘든 순간에 함께 있어준 것에 대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고
진짜 기적을 만든 건 한국의 의료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 입구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0일 전 이별을 준비하며 내렸던 이 공항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안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공항 건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올 거야. 꼭 우리 아이를 데리고. 루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레나와 루카가 이탈리아로 돌아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사진, 남산타워의 자물쇠, 부산 바다의 풍경, 그리고 긴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제가 암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커뮤니티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한부 환자가 한국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일부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가 의료 기록과 진단서를 공개하자 논란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료 전문 블로거가 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담낭 종양 진단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영상만으로는 악성과 양성을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증이 동반된 경우 경험 많은 의사도 오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소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병리학적 확인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유럽 의료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의료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탈리아 병원의 진단을 옹호했습니다. 초음파 소견상 악성으로 보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의사들은 조직 검사 없이 시한부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이탈리아 의학 저널은 이 사례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한국 의료가 구한 생명 정밀 진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 엄격한 진단 프로토콜, 높은 의료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도 함께 인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암 생존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율과 정확한 진단율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공영방송 IAI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엘레나와 루카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엘레나는 말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왜 조직 검사도 없이 6개월이라고 단정하느냐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방송은 이탈리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가능한 진단이 이탈리아에서는 불가능했는가? 의료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이 아시아의 한 나라보다 뒤처진 것은 아닌가? 논쟁은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담낭 종양 진단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직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의료 관광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정밀 의료가 살린 생명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다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엘레나의 사례를 의료 한류의 상징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유럽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엘레나의 사례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해 말 한국 의료계는 엘레나를 초청했습니다. 의료 한류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엘레나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은 그녀는 이번엔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인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한국에 왔던 이야기, 한국 의료진이 자신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엘레나와 다시 만났습니다. 강연을 마친 그녀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1년 전 청계천에서 쓰러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의 모든 순간들.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건 단순히 치료가 아니었어요. 삶을 다시 보는 눈을 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정밀함과 책임감이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을 지켰으며 나아가 세계에 한국 의료의 위상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엘레나와 루카는 이탈리아 시에나에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암 환자들을 대할 때 그녀는 누구보다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도 여전히 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처음엔 재료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들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푸른 바다, 한라산의 웅장함, 도라르방의 정겨운 모습. 세 번째 방문 때는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빔밥의 고향에서 진짜 전주 비빔밥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엘레나는 특별한 소식을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난 엘레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진심으로 축하하며 건강한 출산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좋지만 출산은 이탈리아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엘레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태명을 한국식으로 지어줄까? 루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검색하며 예쁜 한국 이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의미 있고 발음하기 좋은 이름을. 저는 지난주에 엘레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이메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딸 이름은 소피아 하나예요. 소피아는 이탈리아식 이름이고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준 한국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전
죽음을 준비하며 한국에 왔던 여인이 이제는 엄마가 되어 자신의 딸에게 한국의 의미를 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미래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빠른 진료, 정확한 진단, 첨단 장비, 합리적인 비용.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큰 병에 걸리면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건강보험이 많은 부분을 커버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국의 병원에서는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생명을 구하고, 따뜻한 돌봄으로 희망을 주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헌신으로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화려한 K-팝이나 멋진 드라마만이 한류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K-메디컬, 이것이야말로 진짜 한류입니다. 엘레나는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환자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딸 소피아 하나도 자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엄마의 생명을 구한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도 한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손을 잡고 청계천을 걸으며,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걸며, 부산 바다를 보며 자신의 뿌리 중 하나가 이곳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청계천을 산책합니다. 엘레나가 쓰러졌던 그 자리를 지나칠 때면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단순히 풍경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시스템이, 전문성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곳에서 기적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엘레나처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경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희망을 주는 나라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 의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 소식통은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